네, 안녕하세요. 조우생입니다. 네, GSVI님의 좋은 투자 기업을 선별하는 데 유용한 투자 지표들에 관련해서 2편 이어서 발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네 번째 같은 경우에는 추가로 직원 수의 추이, 그 다음에 R&D 비용의 추이를 지켜봐야 된다고 합니다. 이 두 가지 지표 같은 경우에는 미래의 매출액과 영업이익, 그 성장성을 위해서 꼭 준비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고 판단하고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한 보도 지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중장기적으로는 성장성이 잘 유지되기 위해서는 실적의 증가, 그 다음에 생산 능력의 증가 등이 이루어져야 되겠죠. 이제 그렇게 하려면은 필연적으로 당연히 필요한 직원 수가 꾸준하게 증가가 돼야 되고, 이제 연구개발 비용이 지속적으로 투입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합니다. 상식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직원 수의 증가는 회사의 성장 및 미래 준비 과정들을 투자자 관찰하는 데 있어서 가장 쉽게 확실하게 확인할 수 있는 지표이기 때문에 꾸준하게 관찰해 보면 좋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성장을 하고 있는 산업에서 그 기업에서 직원 수가 줄어드는 경우는 극히 드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무래도 수요가 늘어나고 그에 따른 생산 능력을 늘리기 위해서는 그걸 가동하고 운용하는 직원 수가 많이 필요하게 되므로 직원 수가 우상향하는 기업일수록 아무래도 성장하는데 장기적으로 중장기적으로 성장하는 데 있어서 좀 긍정적이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매 분기 혹은 반기마다 분기 보고서마다 직원 수를 체크하거나 이제 잡코리아나 사람인과 같은 구인 사이트를 통해서 어느 정도 규모 혹은 어떤 분야의 구인 활동을 진행하는지도 주기적으로 체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이 두 사이트를 통해서 개인적으로 투자하는 기업을 최소 일주일에 한 번씩 구인 정보를 확인하고 있어요. 그럼 그 회사의 방향성을 얼추 힌트를 얻을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이제 일정한 이제 연구개발 비용의 지출이 이전보다 늘어난 경우에도 연구개발 성과랑 한번 매칭시켜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회사가 어떻게 미래에 대해 준비를 하고 있고 그런 결과가 어떤지도 주담 통화를 통해서 확인할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직원수 증가하거나 R&D 비용 같은 경우에는 결국 고정비, 즉 판관비, 판매 관리 비용에 급여, 경상 연구 개발비가 이제 포함되어 있죠. 그래서 이 고정비가 증가로 이어지게 되면서 단기적으로 영업이익이 감소하게 되는데 일정 기간이 지나서 투자 성과가 나타나게 되면은 매출액도 증가하게 되고 영업 레버리지의 확대로 이어지는 토대가 되어줄 수 있으므로 좋은 기업을 선별하는 데 있어서 투자 지표로 활용하면 유용할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도 직원수 R&D 비용을 상당히 잘 보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저 PER, 저 PBR 지표라고 합니다. 가치 투자자 입장에서는 당연한 부분입니다. 당연한 부분이기 때문에 맨 마지막에 썼는데 이분도 좋은 투자 기업들을 발굴하고자 스크리닝 작업을 할 때는 저 PER, 저 PBR인 회사를 우선적으로 살펴보는 가치 투자자들이 많을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분도 저 PER주를 선호하는 편이고 실제로 포트폴리오 중에서 저축 개념으로 자산주 비중을 5% 이상 투자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PBR도 중요하게 보는 지표다라고 설명하고 있고 근데 이제 주의해야 될 게 저 PER 같은 경우에는 매출액이랑 영업이익의 규모가 중기적으로 하락 추세에 진입한 회사라면 좀 이제 경계를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성장성이 꺾였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한 저 PBR 같은 경우에는 유휴 자산에 대한 활용 의지가 낮고, 그러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산의 활용에 의지가 없고, 대주주가 주주 환원 정책에 인색하거나 상속 및 증여가 이제 그런 이슈가 있는 회사 같은 경우에는 투자 기업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상속 증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세금이 있기 때문에 상속 및 증여를 할 때 그 세금을 적게 내려고 주가를 의도적으로 누르는 케이스 그 대주주가 많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상당히 중요한 이슈고, 그 다음에 개인 주주들한테 뭐 배당도 없고 뭐 그런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좀 주가가 그렇게 좋진 않겠죠. 상대적으로 주주환원 정책이 좋은 기업에 비해서요. 그래서 과거에는 뭐 가치 투자가 저 PBR, 저 PER 두 가지 지표에 너무 몰두하게 되면은 가치 투자를 하고 있긴 하나 성과가 미진한 경우가 생길 수도 있고요. 그래서 중요한 게 실적 성장성, 정방 산업의 성장성, 비즈니스 모델의 확장성, 신성장 동력의 장착 가능성 이런 부분을 다양하게 고려를 해서 투자 기업을 선정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식 투자 초기에 저 PBR 투자를 통해서 이분은 뭐 시드머니 활동했다고 하는데 너무 여기에 매몰되면 좀 경계를 해야 된다. 매몰된 게.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주의를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성장성은 꼭 봐야 됩니다. 여기. 그래서 마지막으로 요약을 해보면 그 서두에서 이야기를 했지만 주식 투자를 꾸준하게 하면 성공 사례가 생기게 됩니다. 이게 실력인 경우도 있고 혹은 행운이 생겨서 발생할 경우도 있는데 투자 수익의 연속성, 복리 마법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좋은 투자 기업에 투자하는 시간을 최대한 늘려야 되고 투자자 스스로 오랜 시간 꾸준하게 공부해서 갖춰놓은 본인만의 일정한 투자 범위가 있어야지 계속 만들어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돈을 안정적으로 제대로 벌고 있는 회사, 그리고 미래에도 돈을 더 많이 계속 벌 수 있는 회사에 투자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야 되고, 이게 단순히 희망과 꿈에 포장되어서 실적도 없는 그냥 장밋빛 전망만 들어서 이제 돈을 제대로 못 버는 회사, 이런 회사 많이 있죠. 최근에 뭐 상장도 하려고 하는 회사 뭐 몇 개 있는데, 그래서 밸류에이션을 봐야 됩니다. 과도한 높은 밸류에이션인지 아닌지도 봐야 되고. 그래서 그런 기술만 가진 회사는 확실히 구분해서 투자를 해나가야 될 것 같고요. 이런 투자는 좀 경계를 해야 될 필요가 있고. 그래서 본인만의 투자 범위가 확실하게 존재한다면 훨씬 수월해질 것이고, 일정한 투자 범위를 구축하는 데 필요한 기업 분석, 산업 분석 등에 투입해야 할 긴 시간 등을 아까워하지 말고 계속적으로 투입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지루하고 재미없을 수도 있는데, 이런 과정들이 쌓이고 쌓여서 성장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냥 마지막으로 가치 투자를 하다 보면은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대중들과는 좀 다른 길이므로 외로울 수도 있고 고독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투자 경험을 바탕으로 말할 수 있는 부분은 시간이 걸리긴 하지만 이런 가치 투자 방식이 확실하게 자리를 잡고 안정적인 투자 수익이 연속적으로 나오는 지점까지 도달하게 되면 생각보다 빠르게 큰 투자 수익을 계속 쌓아나갈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물론 그 지점에 도달하는 게 있어서 무수한 헷갈림과 의구심 그리고 심리적인 힘든 과정이 있을 수도 있는데 이 시기를 슬기롭게 긍정적인 마음으로 잘 이겨냈으면 좋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고비를 한 고비 두 고비 넘길 때마다 자기 자신을 포함해 먼저 올라간 현인분과 가치 투자자의 선배분들도 모두 그런 과정을 다 겪어오면서 성장을 했었을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시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가치 투자 지표들을 바탕으로 성장성이 있고 허무맹랑한 장밋빛 미래만 있는 게 아니라 원래 실적도 있고 경쟁력이 있는 회사를 끊임없이 투자를 하고 오랫동안 투자를 해서 과실을 따먹을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GSVI님의 좋은 투자 기업을 선별하는 데 유용한 투자 지표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하기 해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